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고요. 척추 내시경 수술, 그 중에서도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 척추 내시경 센터에서 근무하는 허동환입니다. 그리고 옆에는요.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 척추 내시경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성입니다. 네, 오늘은 척추 내시경 유압술 또는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유압술을 고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런 수술인데요. 척추 유압술, 척추 고정술이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척추 유압술은 척추가 이제 불안정해져 있으면 불안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개의 척추뼈를 붙여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중에 척추 수술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큰 수술이라고 생각되는 수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고정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척추 유압술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사실 저희가 내시경 감압술 또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주로 시행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저희가 꼭 유압술을 해야 하나요? 네. 척추 유압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척추가 불안정해져 있을 때 그걸 붙여준다고 하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척추 수술은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의 인체 데미지를 주고 최대 효과를 얻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수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가능하면 수액 제거술을 하거나 감압술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이 감압술을 하고도 불안정성이 심해서 계속 재발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압술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을 해야지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술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 영상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4개의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 4개의 기준이 모두 척추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척추 불안정이 있고 척추 통증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됐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해당됐을 때는 유압술을 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 척추 전방 전이증 등의 분절감 불안정성. 그러니까 척추가 뼈가 물러나거나 아니면 척추가 움직임이 많아서 이로 인해서 협착증이 생기거나 다른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압술을 하는 기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척추관공 협착증이나 중등도 이상의 추관공 협착증, 그러니까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많이 막혔을 때, 협착증은 중심성 협착증이 있고 추관공 협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관공 협착증이 많이 막혔을 때 이렇게 척추 유압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가 광범위한 후방 감압술을 해서 불가피하게 불안정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관열적 수술 후 재발이 자주 재발되는 추간판 탈출증에서 이런 유압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은 이런 추간공 협착증이나 이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그 내시경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 유압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기준 자체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불안정이 심했을 때 또 자꾸 재발되는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질환일 때 이런 경우에 유압술을 하지, 예전보다 그 기준도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김현성 원장님께서 웬만하면 저희가 유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유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환자는 정말 꼭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정성이 어떤 건지 한번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척추 불안정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은 뼈가 앞으로 빠져 있는, 저기 그림을 보시면
두 개 검은 선을 본 선의 차이가 있잖아요. 실은 그 위하고 밑에 뼈를 보면 항상 라인이 맞아 있어야 됩니다. 척추는 벽돌을 두 개를 올려놓는 것 같은 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비끌리면 항상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물러났을 때 이걸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러고 이게 전형적인 척추 불안정성의 대표적인 불안정성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척추 움직임이 너무 과도하게 됐을 때도 척추 불안정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다른 기준이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척추 불안정성은 척추 전방 전이증 이 그림에서 보여준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뼈가 어긋나 있고요. 뼈가 숙였다 폈다 할 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를 저희가 불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병원에 오시면은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엑스레이를 추가로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유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나 김현성 원장님 옛날에 저희는 다 현미경 보고 유압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내시경으로 유압수를 하는데 정말 내시경으로 유압술이 가능한지 보조 유압술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척추 내시경 유압술은 실은 제가 척추 내시경을 한 24년,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초기에 척추 내시경이 시작됐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감압술, 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감압술도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그 내시경으로 그러니까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척추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역사는 꽤 생각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유압술을 트라이를 했었고 지금도 뭐 그 수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절개형 그 유압술을 똑같이 내시경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 그 기술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나왔어요. 저희 나라에서 나왔고 그걸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유압술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보조적으로 내시경을 사용해서 유압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현성 원장님 한 20년 넘으셨고 저도 한 15년 넘었는데 내시경 수술의 1세대가 디스크 제거술이고요. 2세대가 그 협착증 감압술이고요. 3세대가 이제 유압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시작은 외국에서 됐지만 대부분의 기술이 발달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 이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저희 나라가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척추 내시경은 단방향, 양방향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은 물론 단방향도 뭐 유압술이 효과적으로 좀 충분히 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 양방향 유압술 수술이 나오고 나서 이 유압술이 굉장히 큰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양방향 수술이 척추 내시경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방향 쪽은 또 저희 나라가 많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의 장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의 장점 중에 마취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마취적인 측면에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그 내시경 내시경 유압술뿐만이 아니고 척추 유압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고령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취 특히 전신 마취는 고령 환자들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압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게 예전에는 물론 절개형 유압술에서도 전신 마취 없이 수술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신 마취를 하고 유압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미 절개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내시경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척추 마취나 경막의 마취만으로도 이 환자분들 유압수를 충분히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여기 보시면 뭐 고령 환자, 특히 뭐 신장 이식이나 뭐 이런 이식을 한 환자 또는 다른 고위험 환자들에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특히 고령 환자 80세 이상이 되면 뭐 유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80, 뭐 심지어 90세 넘은 환자들도 유압수를 하고 있고, 뭐 신장 엊그제 그 투석하시는 환자분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유압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신 마취하면 사실 저희도 불안하거든요. 또 이제 잘못된 속설 중에 하나가 전신 마취하면 치매 온다 막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 주에 저희가 한 5건 정도의 그 내시경 유압수를 했는데 모두 다 척추 마취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깨어날 확률도 없고 또 마취 오래 해서 치매에 걸린다는 이런 괜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도 척추 마취만 하고 살짝 재워드리면서 수술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또 장점이 옛날에는 엄청 한 20cm 찍고 수술했는데 피부 절개 정도랑 수술 부위 통증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도 실은 이제 피부 절개를 적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뭐 피부 절개를 적게 하는 것이 뭐 어떤 절개 적게 하는 거 말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절개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통증도 굉장히 적어요. 물론 환자분들이 유압수를 받고도 대부분 그날 저녁부터나 그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물론 통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예전에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통증이 현저히 준 것이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피부 절개가 적다는 것은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척추 유압술로 인해 생기는 2차적인 문제들, 뭐 그 분절성 약화의 문제들이나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이 예전에 유압술 후에 쉽게 생겼던 2차적인 문제들, 뭐 분절성 문제 또 다른 부위에 문제 생기는 것들을 훨씬 적게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수술하고 나서 그 경막에 저희 무통주사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생각보다 너무 안 아파하시거든요. 물론 첫날은 그래도 아파하시지만 다음 날부터는 정말 별로 통증이 훨씬 덜하다. 제일 신기한 게 네. 외국 의사들 와서 보고 제일 네. 신기하죠. 보면 네. 자기들은 보통 뭐 며칠 동안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날 저녁부터 걷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외국 의사들이 많이 놀랍니다. 저희.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 유압술 하면은요. 저희 항상 피를 물론 꼭 수혈을 안 하더라도 피를 꼭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적십자에 신청을 하고. 근데 요즘은 수혈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유압술의 장점 중에 수혈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수혈 여부는 척추 유압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은 예전에는 절개 수술할 때는 수술 전에 미리 피를 준비를 하고 뭐 한 부위를 하더라도 대부분 준비를 하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척추 내시경의 유압술의 혁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혈은 정말 많이 줄였어요. 심지어 저희 병원에서 작년 1년 통계를 내보면 한 200여 건의 유압술을 했는데 실제 수술 중에 수혈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건 믿지 못할 이야기겠지만 실제 내시경 유압술을 통해서 수혈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현저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혈을 물론 이제 단부위뿐만이 아니고 2마디, 3마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로 수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환자분들이 수술에 생기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나 김현성 원장님이나 저희 레지던트나 또 옛날에 저희 항상 수술 동의서와 함께 수혈 동의서를 늘 받아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저희 수혈동에서 받아본 적은 그렇죠.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게 수술 전에 네. 적십자사에 네. 피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알아보고 확인하고, 예. 또 이 수혈 받으면 혹시 수혈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옮을까 이런 것들도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혈을 사실 요새 거의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그건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합술은 유합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덜거덕거리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긋났으니까 붙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사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시경으로 유합술 해도 유합이 잘 됩니까? 예, 실은 척추 내시경 유합술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유합이 될 것이냐, 내시경 물로 씻으면서 기구를 넣었는데 과연 뼈가 붙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게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의 끝을 발라내는 거거든요. 뼈가 붙는 공간을 완전히 세이브해 놓는 거예요. 그 기술이 실은 절개 수술에서는 저게 불가능해요. 내시경 수술만 저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나오고 나서 실제 유합술을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그 결과들을 보면 유합술이 실제 절개 수술보다도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티드 케이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합을 가속화시키는 기구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병합이 되게 되면 유합률이 실제 예전에 우리가 절개 수술 때 우려했던 유합술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이런 디스크를 충분히 제거를 하고 뼈를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척추뼈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뼈 붙이는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정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측만증 있는 환자분들을 교정하는데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디스크를 싹 제거하고 뼈를 잘 노출해야지 뼈가 잘 붙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어긋난 뼈도 잘 교정이 되고 나중에 유합도 잘 되는데, 이런 장면을 저희도 옛날에 현미경으로 할 때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단방향이건 양방향이건, 그래서 유합이 더 잘 된다라고까지 요즘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은 이제 척추 유합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방법으로 발전이 돼요. 근데 그게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스크 공간을 충분히 올려서 척추를 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원래 궁극적인 척추 유합술이 뭐 전방, 후방, 뭐 측방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합술을 어떻게 잘 붙이냐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척추 내시경 유합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티드 케이지와 이런 디스크 뼈를 유합하는 그 스페이스를 충분히 만들어서 훨씬 더 좋은 유합술을 만드는 결과를 보면서 그 전에 앞으로 이 척추 유합술의 많은 트렌드들이 이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시경 유합술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는데 실은 최근에 저희 나라에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외국 의사가 제가 보기로는 한 달에 뭐 최소한 30명에서 50명 이상 굉장히 많은 외국 의사들이 오는데 그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척추 내시경 유합술입니다. 한국의 척추 내시경 유합술은 전 세계에 독보적이에요.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그 결과들을 가장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고 가장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실은. 실제로 진짜 한 50명 이상, 뭐 저희 병원에 그분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지만 유명하다는 병원은 저희 병원에도 꽤 많이 와주시고요. 50명 이상 진짜
거의 매달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뭐 오래 직장을 비울 수도 없고 또 어머님들은 또 아이들 케어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게 유압수를 하게 되면 빠른 회복이 안 돼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이 빠른 회복을 유도해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거 뇌피셜이지 않냐 말로만 그러지 않냐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뭐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 아날라이시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논문들에서 그러니까 이건 체계적으로 이게 이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했을 때 기존의 절개 수술보다 훨씬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들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거 뭐 이런 물론 논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본인들도 뭐 예전에 수술 2번, 3번 받으신 분들은 금방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세계 각국에서 척추 내시경 유압술 논문이 나왔고요. 이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결과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빠른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저희들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미 학계에서 이렇게 보고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무조건 다 좋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내시경 보조 유압술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지금 홍 원장님께서 이 세 가지 유압술의 단점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다분절 그러니까 여러 마디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 또 러닝 커브 배우는 게 쉽지가 않다. 또 변형이 매우 심한 경우에 그 교정하는 게 쉽지 않다. 예, 맞습니다.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도 뭐 수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러닝 커브 배우는 부분들은 이미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거의 5년 넘고 거의 뭐 5년 뭐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 내시경 보조 유압술을 하실 수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믿고 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뭐 다분절 수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가장 많이 해본 게 5분절까지 내시경을 해봤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굉장히 힘들겠죠. 변형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의사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분절 수술이나 변형이 심한 경우는 사실 보조 유압술을 내시경 유압술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다분절 수술이나 변형이 매우 심한 경우, 측만증이 매우 심한 경우도 저희 병원에서는 내시경 보조 유압술로 해결할 수 있고요. 놀라운 거는 그런 환자들도 전신 마취하지 않고 척추 마취만으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극복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증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환자분들은 이제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 옛날이면 그냥 다 절개하고 수술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도 가능할까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4번 뼈가 앞으로 척추가 허리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러난 뼈가 4번 뼈예요. 그래서 4번, 5번 사이가 앞으로 비끌려 있는데 이 정도는 척추 내시경 유압술의 가장 좋은 적응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5번, 천추 1번 마지막 마디가 앞으로 좀 물러나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은
절개 수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뼈를 다시 맞춰주고 디스크 공간을 다시 올려주는데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 공간을 스페이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뼈 붙이는 공간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요. 다 내시경으로 유압술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다 했던 경우고요. 결과 다 좋았던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는 이제 척추 분리증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던 경우고요. 지금 이제 노화 때문에 생긴 퇴행성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중심성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내시경으로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감압과 유압술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뭐 내시경을 통해서 감압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유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도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굉장히 좋은 적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긋난 뼈를 이렇게 맞췄고요. 뒤에 조금만 절개해서 내시경으로 했던 경우입니다. 실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예전에 뭐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척추뼈를 다시 맞추고 저렇게 디스크 공간을 충분히 다시 줄 수 있다는 게 쉽진 않았었어요. 절개 수술에서는. 제가 척추 수술을 거의 25년 가까이 하는데 초기에는 유압 자체만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렇게 뼈를 다시 맞추고 디스크 공간을 다시 올려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유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분들의 일단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충분히 척추의 원래 밸런스를 맞춰주는 디스크 공간을 높여주고 그런 게 그런 쪽으로 더 목적이 가고 있고 내시경 유압술이 여기에 충분히 부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옛날에 이 정도는 내시경 못 한다고 했는데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단일공, 단방향 내시경, 또 이중공, 양방향 내시경인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냐? 이게 사실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일 수 있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실은 저는 단방향 내시경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단방향 내시경 20년 넘게 했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했던 연구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단방향과 양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시경을 통해서 이게 감압을 하고 유압을 한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그 단방향과 양방향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방향이 가지고 있는 장점, 양방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수술을 하는 서전이 의사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환자한테 잘 풀고 잘 적응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지 단방향을 하는지 양방향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술을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내시경을 갖다 줘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병원에서 상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방향이 좀 더 효과적일 경우는 저는 저희 병원장님 김현성 원장님께 환자분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내시경을 다 할 수 있는 병원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양방향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장님한테 의뢰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질문 답변하기 전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보조 내시경 유압술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 환자 의사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 입장에서 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유압 그리고 효과적인 밸런스 교정이 수술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내시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환자분들은 최소한의 절개 또 수혈하지 않고 전신 마취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회복이 훨씬 더 빠르고 그런 걸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뭐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조직 손상을 줄여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회복이 훨씬 빠르죠. 당연히 절개 수술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것은 단순히 회복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척추 수술은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수술 한 번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척추 수술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조직 손상을 줄여줌으로써 이런 2차적인 문제를 어찌됐든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입니다. 이게 수혈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혈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척추 마취로 수술 가능하다. 전신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전신 마취가 뭐 나쁜 마취는 아니죠. 굉장히 좋은 마취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장시간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고령의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문제점들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는 것도 척추 수술하는 의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도가 잘 된다. 유압이 잘 된다는, 유압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이잖아요. 이 수술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압술이에요. 유압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수술의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 환자 아프시면 저희도 아파요. 환자분 아프신데 저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환자분들이 빨리 회복하고 많이 안 아파하시면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빨리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내시경 보조 유압술은 배우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수술인데 이런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수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위아래 부분 망가지는 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이거는 저희가 100% 증명하진 못했지만 확실히 인접 부위에 영향도 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이 수술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병원에서 유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정말 유압을 해야 되는지, 또 유압을 해야 되면 내시경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은 자세히 수술하시라고 불편하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정성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척추 내시경 수술 및 지금 내시경 유압술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술기를 해야지만이 가능한 환자분들이거나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포기하고 누워 계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병원에 갔는데 수술 못 한다 그랬다. 자기는 포기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 내시경 유압술을 받고 나서 걷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는요, 저희가 이런 고난이도 환자분들 수술했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읽고 답변은 김현성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청춘이나님 그 질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유압 그 중심성 협착증 4, 5, S1 두 레벨 그렇죠? 그 심한데 일단은 나중에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는 유압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경우 유압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감압만 해도 나을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은 지금 협착증 자체만으로 유압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관절을 많이 제거를 해야지 협착을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압술이 불가피했었거든요. 지금 내시경은 관절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척추 신경을 충분히 감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감압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감압해놓고 충분히 관리하고 쓰시다가요. 나중에 안 되면 유압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내 논문도 있고 뭐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 예전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불안정증 뭐 4등급으로 나눠진데 1등급에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유압술을 해야 되는 적응증들이었는데 지금 1등급 정도는 감압술만 해도 돼요. 그 실제 결과들이 뭐 감압술만 해도 충분히 좋아졌다고 제가 뭐 학계에 보고를 했고요. 다음 질문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송이 엄마님께서 한 달 전에 유압술을 받으러 가셨는데 이게 이제 메탈 페일리어인데 나사가 하나 풀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열어서 그걸 조여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네. 예, 실은 이건 사진을 보지 않고서는 답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아마 그쪽 원장님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인조뼈를 넣는 인조뼈가 굉장히 잘 안착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척추 나사를 고정을 한 이유는 뼈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그 보조 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뼈 붙는 자리가 안정적으로 기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나사가 조금 풀려 있다고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한쪽은 짱짱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좀 한 달 있다 한번 또 엑스레이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 마시고 한 달 수술하신 병원 가셔서 좀 자주 좀 엑스레이 좀 찍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헬렌 청님께서 연골이 이제 많이 디스크 간격이 아주 좁으신 환자인데 이런 경우도 내시경 유압술이 가능한가요? 내시경 유압술이 굉장히 좋은 적응증이죠, 실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좁아진 디스크 공간이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난 경우는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거의 정상적인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골이 다 닳아서 그게 통증을 유발하고 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 닳았는데 다 안정이 돼서 그쪽에서는 통증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압술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압술이 필요하더라도 연골이 다 다른 경우에는 내시경 유압술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골이 닳아서요 공기로 막 대치돼 있고 그래서 덜거덕거리면 유압술 하는 게 낫고 연골 닳았는데 닳으면서 자체적으로 안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유압 안 하고 감압만 하는 경우도. 외국 의사들이 와서 제일 놀란 게 저거잖아요. 완전히 다 붙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벌려져 있고 밸런스가 딱 맞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보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요거는 아마 MRI나 엑스레이를 좀 봐야지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 다른 경우도 유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흥님께서 이건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퓨전 유압술 후에 재활이 되는 운동이 궁금하다. 허 원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게 일단은 수술 전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요. 수술 전에 마비 증상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전문 재활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지 않고 허리 통증만 있게 되면 재활이 아주 필수는 아닌데요. 저희 병원에는 이런 유압수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하늘 걷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막 동작을 하기는 그렇고
일단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 하시면서 재활센터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런 수술 후 재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흰둥이와 푸드리님께서 유압수를 하고 이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헬스장에서 웨이트 해도 되는지 또 꼭 피해야 될 운동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이 부분은 실은 물론 그 다른 분절에가 어떤 영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저 분절 부위만 고장이 나신 분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지나면 다 운동 다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심지어는 골프도 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제 환자분 중에는 골프 치시는 분들 많아요. 한 분절이나 두 분절 정도 유압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분도 아마 다른 분절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본인이 하는 운동들을 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9개월 지났으면 저도 골프 치라고 말씀드리고요. 좌식 생활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죠. 식당 그거 정도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운동은 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다음에 동원창신님께서 내시경 양방향과 단방향 차이는 뭐 아까 이건 답변 저희가 한번 드렸죠.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어떤 걸 잘하고 네. 환자분한테 좋은 네. 치료를 내는가가 더 중요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내시경은 단일공이 됐건 양방이 됐건 그 기존의 절개 수술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단일공이고 양방향이고 다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단일공이나 양방향에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실제 임상적으로. 물론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좀 다른 면들이 있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치료하는 환자가 얼마만큼 잘났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그 원장님이 어떤 것을 잘 하시는가가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SS님께서 질문해 주신 단일공 양방향.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다방향 내시경은 아마 양방향 내시경을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세 방향도 있거든요. 세 구멍 뚫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봐서는 양방향으로 거의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현재까지는 다방향까지는 되진 않을 건데 그 다방향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민천이나 그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종양 수술이나 아니면 그 혈관 기형 수술 굉장히 그 고난이도 수술할 때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방향 내시경 수술은 지금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요. 두 마디 목 디스크면 단일공 양방향 둘 다 가능하고 여러 개 뚫지 않고 하나나 두 개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목 디스크면 단일공 또는 양방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다방향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헬렌청님께서 유압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근데 당연히 적용되는데요. 일부 비급여 재료를 좀 유압 재료에서 일부 비급여 재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치료를 받고 뭐 통증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 그 건강보험 기록상에는 3개월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헬로 비너스님께서 유압술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수술 부위로 열감이 심하다고 하셔서 그다음에 쓰라린 통증이 동반이 돼 있다면 이 경우는 한번 혈액 검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척추 수술뿐만 아니고 수술이라는 것이 그 회복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유압술은 뼈를 잘랐다가 다시 붙이고 뭐 그런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 과도하게 그 조직들이 회복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되게 그 우리 염증 수치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열이 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 검사를 해봤는데 염증 수치가 충분히 적절하게 떨어져 있으면 별 문제 될 건 없고요. 열이 난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다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체온 좀 재보시고요. 만약 집에서 체온 재보셨는데 37.5도 이상 좀 고열이 좀 나고 그러시면은 수술하신 병원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혈액 검사 정도 하고요. 약도 좀 드리고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로콜라님께서 20대 초반 환자인데 저희가 흔히 보는 환자분이신데 분리증과 디스크가 있다. 한마디 유압을 아직 해야 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척추 분리증과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은 20대 남자 환자분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허 원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척추 분리증이 있다 하더라도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하지 않으면 당장 유압술을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재활 치료하고 운동하면서 지켜보고 필요하면 약물 처방이나 그 정도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이 척추 분리증만 있는 상태에서 허리 디스크가 생긴 환자분이시라고 근데 20대라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20대 환자분이 앞으로 우리 평균 수명 뭐 80대, 90대를 거쳐가는 그런 시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척추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론 그 제가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유압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디스크만 치료를 해가지고 나을 수 있는 환자분이라면 저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요, 단일공 단방향 내시경으로 디스크만 만약 수술할 정도라면 디스크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양방향보다도요. 예. 박지연님께서 5번 분리증과 전방 전이증으로 유압술이 이제 한 2달 후에 있는데 어떤 분은 유압술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고정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둘 다 하는 게 맞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답변해 주시죠. 이제 유압술은 뼈를 붙이는 거고 고정술은 나사로 고정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두 개의 수술을 같이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척추 유압 고정술인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유압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고정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수술이에요. 유압술하고 고정술 같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유압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용어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불안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동원찬씨님,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척추 유압술 수술했는데 20대 초반 여성이 핀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골절 같은 것 때문에 유압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유압술 후에 핀 제거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죠. 이거는 뭐 전문이신 거. 네. 저는 이분이 20대 초반이시잖아요. 근데 골절 때문에 유압술을 받으셨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절이 아니더라도 퇴행성으로 유압술을 한 경우라도 제거가 당위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제거하진 않죠. 퇴행성 유압술인 경우에는. 그래서 골절 때문에 만약에 다치셔가지고 했으면은 핀 제거 수술을 아마 뼈가 다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핀 제거하는 게 맞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분리증 때문에 고정술 핀을 넣었다면 굳이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말이 꼭 맞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오늘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령 환자분에서 고난이도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어요. 정말 수술 거의 포기하시다시피 오신 분들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 저희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다행히 너무 좋아지셨던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오시면 너무 힘들어요. 저희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 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